안녕하세요. 세계 최초 수저혁명가 김일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수저혁명 영상을 찍은 지 10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나중에 본격적으로 자세히 알려드릴 주식 투자 관련 컨텐츠에 앞서서 쉽고 재미있게 들으실 만한 이야기들로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9가지 다른 점을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주식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한 달 정도 후부터는 15년 동안 주식 매매를 하면서 실패하고 배웠던 교훈과 또 성공하면서 알게 된 원칙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스스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매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기 전에 스스로 매매해보시기를 부탁드리는 이유는 그 어떤 것을 해도 왕초보 시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나중에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실 수 있는 분들도 왕초보 운전 시절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아무리 스키 선수가 스노우보드 선수가 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엉덩방아를 찧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스스로 한번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고민하면서 한 달 정도 10,000원이나 100,000원 아주 적은 금액으로 매매를 해보시면서 한번 실패를 경험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 어떤 게 안 좋구나 이런 것을 한번 알려드리기 전에 스스로 깨우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사실 키움증권을 추천드리거든요. 제가 몇 가지 사용해 본 결과 개인이 매매하기에 가장 쉽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키움증권을 계좌를 만드신다면 잘 모르시겠는 부분은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되게 쉽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매매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돈 사냥을 본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스스로 매매해 보시면서 걷는 방법은 깨우치고 저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소개해 드리자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부분은 주식 차트 분석하는 방법과 현실적으로 재무제표를 쉽게 좀 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정보원들을 관리하는 방법과 또 일반적인 분들이 매매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그룹을 만들어내고 그 그룹을 꾸려 나가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좀 더 현실적이고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게 무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성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아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 때문에 제가 엄청 큰 칠판도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칠판 앞에 서서 한번 여러분들께 주식 부자들과 주식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9가지 다른 점을 이제 제대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이동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악필인 걸 감안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칠판 다음번에 본격적으로 제가 주식 차트 분석 강의를 해드리면 칠판으로 아날로그적으로 알려드려야지 쉽게 전달될 것 같아서 산 건데, 제가 너무 악필이라서 지금 충격받았습니다. 칠판을 쓰다 보니까 더 힘드네요. 네, 첫 번째는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차트 분석과 재무제표 두 가지는 기본 베이스로 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이 두 가지는 당연히 알고 가셔야 되는데, 정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예 차트 분석을 할 줄 모르시거나 재무제표를 볼 줄 모르시고 관심이 없으십니다. 진짜 심한 분들은 자기가 산 주식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매수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오로지 한 가지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차트 분석으로만 어떤 종목을 분석하려고 하시거나 재무제표만 알면 된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랑 엮어서 가치 투자가 답이다, 뭐 아니면은 무슨 소리냐, 오래 투자하면 언제 부자 되냐, 그래서 오로지 차트 분석만 해서 단기적으로 치고 빠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 다 절대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재무제표로만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회계사들은 다 부자가 됐을 겁니다. 재무제표 탄탄하고 좋은 회사 그냥 딱 분석해서 돈 다 넣으면 그냥 무조건 버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거의 없죠. 그리고 또 차트 분석만으로도 했다가는 회사가 정말 안 좋은 회사라면 한 번에 패가망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알려드리는 것만큼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주가는 매수하면 당연히 누가 사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샀는데 무조건 뜨기만 한다면 그건 사기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은 뭐 신이겠죠. 미래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거기서 주식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손절을 하느냐 아니면 존버, 물타기 이런 말을 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트레이더들은 항상 손절에 대비해서 마음속으로 손절 라인을 정하고 매수한 종목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지 플랜 A, B, C를 반드시 세워놓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안 좋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A라는 상황이 나왔을 때, B라는 상황, C라는 상황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한 대로 그대로 실천에 옮깁니다. 하지만 그런 게 없으신 분들은, 계속 만년 개미로 실패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떨어졌을 때 어떡하지 이런 말만 반복하면서 존버,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데 악성 매물이 쌓이고 있는데 그냥 계속 물타기라는 미명하에 안 좋은 매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정보원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에 있어서 좀 빠른 사람들, 아니면은 큰 돈을 굴리는 사람들과 친분이 있거나 실제로 굉장히 큰 돈을 굴리는 사람들, 어떤 관심 분야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꾸준히 관리하고 키웁니다. 그래서 정보원을 확실한 내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몇 달이 걸쳐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이렉트로 알고 있는 어떤 정보원들을 끊임없이 만들고 키우고, 그리고 반대로 주식 매매에서 실패를 거듭하는 분들은 카더라 통신에 굉장히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이렉트로 아는 정보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말하던데, 아니면 TV에서 뭐라고 하던데, 이런 정보들에 의지한 채 매매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 3개월, 6개월 뒤를 내다보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봄철에 미세먼지가 올 것을 미리 생각하고, 그 이후에 여름엔 어떤 종목이, 어떤 섹터가 뜰지 그것에 대해 늘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개미 투자자들은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것과 연관되는 겁니다. 존버한 종목이나 물타기한 종목들을 계속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종목 언제 빠져나오지? 이 종목은 언제쯤 오를까? 이런 과거지향적인 생각이나 말만 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뜨고 있는 종목들, 이미 떴는데, 그러니까 떨어질 확률이 더 높은 이미 핫한 종목들만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그것에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주식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항상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롤링을 합니다. 모든 종목들을 샅샅이 차트를 뒤져보고 예쁜 차트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확인하러 들어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정보, 어떤 블로그나 TV나 어떤 미디어의 기사에 노출된 정보를 그 다음에 수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냥 일반적인 개미들은 다른 사람의 말만 의존하거나 TV나 어떤 미디어에 관련된 얘기들만 듣고 맹목적으로 그 사람의 말에 신뢰가 가는지 그런 거로 판단을 해서 그냥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롤링, 그러니까 코스피 아니면 코스닥에 있는 차트들을 혼자 차분하게 쫙 훑어보는 그런 작업을 거의 아예 하질 않습니다. 남들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죠, 오로지. 그리고 여섯 번째, 주식을 오래 하고 초보를 벗어난 분들은 절대로 남의 말을 안 믿습니다. 정말 좋은 정보원이 말한 얘기도 끝도 없이 의심하고 계속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하기 직전까지도 절대 믿지 않고 끊임없이 의심을 품고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매매가 실패했을 때도 내 탓을 전적으로 하면서 내가 어떤 걸 잘못했을까, 이 정보원을 잘못 심었다거나, 아니면은 차트 분석을 좀 더 잘 못했다거나, 재무제표를 어떤 걸 놓쳤다거나, 지금 돈이 들어오는 섹터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거나, 이런 내 탓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매매에 잘못된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교훈을 만들고 지나가서 결국 자기 것으로 소화시킵니다. 하지만 보통의 개미 투자자들은 굉장히 잘 믿습니다. 누가 얼마나 투자를 했다더라, 내가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되게 쉽게 믿고, 그리고 또 TV나 어떤 미디어에서 이건 반드시 뜬다, 무조건 뜬다고 하면, 아니면 누가 유료방에서 이렇게 했다더라,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하면 그냥 덮어놓고 잘 믿고 쉽게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믿을 뿐더러 만약에 그 투자자가 실패했을 때 남 탓을 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갖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잘못됐어, 이걸 알려준 정보원이 진짜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남 탓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투자에 실패할 뿐더러 발전이 없습니다.
네, 7번째는 주식 매매를 하다 보면 같이 주식 매매에 대해서 얘기하는 친구들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성공하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공부한 것들을 공유하고 또 공부가 부족하면 그 그룹에서 이탈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자기 자신이 발전하려고 하고 좋은 정보를 가져와서 서로 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요. 하지만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3 독서실 친구들처럼 고3 독서실 친구들은 항상 휴게실에 모여서 그냥 서로 위안 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휴게실에 앉아서 간식을 먹으면서 나 어디 대학교 갈 수 있을까? 아니야, 넌 열심히 하면 갈 수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그런 서로 위로만 할 뿐입니다. 그냥 도움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뜰 수 있을까? 이렇게 막연한 얘기들, 아니면 소설을 잘 씁니다. 아, 이게 요쯤에서 세력이 들어온 게 아닐까? 밑도 끝도 없이 알 수 없는 얘기들을 서로 하면서 아, 잘 될 거야. 아, 맞아. 여기서 뭔 어떤 호재가 터질 거야. 지금 큰 손이 여기서 들어온 게 아닐까? 이런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 주식 투자로 돈을 번 사람들은 굉장히 조용히 법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 번에 1억을 버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주변 반응은 정말 굉장히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그 돈을 쉽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쉽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1억을 벌었어도 굉장히 어렵게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주식 매매 안 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굉장히 운이 좋아서 쉽게 아니면 불로소득으로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운이 좋게 딱 번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돈 번 얘기를 정말 안 합니다. 정말 같이 번 사람들, 나보다 더 잘 버는 사람들한테나 얘기하고 서로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와중에 나오는 얘기뿐이지 내가 돈 자랑하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조용히 자기만 알고 돈을 법니다. 하지만 반대로 개미 투자자들은 굉장히 시끄럽게 잃습니다. 돈을 잃은 게 분명 자랑이 아닌데도 정말 무용담인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내가 얼마를 잃었는지 얘기를 하고 서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패배한 사람끼리 굉장히 모여들어서 내가 더 얼마나 잃었는데 아, 난 더 얼마나 잃었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인 사람들을 계속 주변에 포진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잃은 사람들, 주식 절대 하지 마라, 주식하면 망한다, 이런 사람들만 모여들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몰 일도 없고, 그리고 또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경우죠, 그거는. 그래갖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주식 투자로 실패하는 사람이라는 세뇌를 자기 자신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 네, 주식 투자로 아무리 부자가 된 사람들도 항상 겸손합니다. 왜냐면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많은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저만 해도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고 정말 손실도 많이 보고 나중이 되어서야 이제 목돈을 만들고 정말 예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큰 돈도 만들게 되고 그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피눈물도 많이 흘려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겸손합니다. 항상 언제라도 내가 이 주식판에 들어가 있는 돈은 날릴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야, 나만 따라하면 무조건 부자가 돼, 이런 생각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자주 실패하는 개미 투자자들은 로또를 꿈꿉니다. 한마디로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처음부터 큰 레버리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최소 3년 정도는 작은 돈으로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폭락장과 상승장 모두 경험하면서 자신만의 매매 패턴을 만들고 자신만의 매매 원칙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빨리 난 큰 돈을 벌어야 돼라는 생각 하나로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레버리지를 굉장히 크게 사용해서 처음엔 운이 좋아서 크게 벌 수 있지만 이내 그 크게 번 돈도 쉽게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주식 매매를 15년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고 저도 경험해보면서 느낀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9가지 경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수저혁명의 멘탈 관련된 터프하기 영상 이후에 목돈을 만든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진짜 전문적인 주식 매매 관련된 영상을 올릴 계획이니까 그런 영상이 기대되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수저혁명 10번째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 11번째 수저혁명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